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비대위를 꾸릴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 다음 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송우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조건인 당대표의 권리, 즉 비어있는 상태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비상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전 대표가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권리 상태는 아니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했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으니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만든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돼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주 비대위원장은 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선 다음 달 14일 다시 신문이 열립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당 안에선 황당하고 비상식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의 성향까지 언급했습니다. 반면 지도부의 책임론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앞날을 논의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직무정지 상태가 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당 지도부도 법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는 조치를 하겠다. 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의 진로를 놓고는 혼란입니다. 당장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는 유지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과 우리 당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식입니다. 내일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JTBC에 결자 해지라고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당에 최대한의 상처를 주는 쪽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법원은 비대위 출범 과정이 무리였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시면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고위원 3명이 그만두고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이 전 대표를 해임하고자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고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비대위의 출범이 무리였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와 당 내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법원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비대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본 겁니다. 네. 이런 해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법조계에서는 결정문의 취지는 비대위 구성의 대전제인 비상 상황이 없었으므로 위원장의 직무를 중지해야 한다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효한 게 아니다. 또 비대위를 꾸릴 수는 없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면 같은 논리로 다시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예 당원을 고쳐서 비상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절차를 밟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최고위원을 뽑아서 새롭게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의총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죠.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로 돌아올 명분은 생겼습니다. 네. 결정문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는 1월 8일까지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당 안팎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당대표가 일단 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당의 내용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비대위를 꾸려서 이 전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조혜진 의원조차도 당에 최대한 상처를 내는 쪽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